티베트의 산속 고요함 속에서 1869년 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나중에 몽골의 작은 부처로 알려진 보그드칸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시선은 우주의 신비를 꿰뚫는 듯했고 그의 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세상과 미지의 세계를 잇는 다리로 여겼습니다. 아왕 롭상 초키니마 텐진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며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깨달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5살이 되던 해 그는 몽골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제순담바 후툭투의 환생으로 인정받으며 그의 운명은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예언입니다. 예언은 오늘날까지도 신비로운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후 100년이 지난 후 위대한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인물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고 결국 자신의 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티베트에서 태어나 몽골에서 사명을 다했던 그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깊이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와 한반도 사이에 어떤 영적 연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통찰은 문화와 지리적 경계를 초월했던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까지 학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보그드칸은 당시 단순한 영적 지도자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몽골의 독립투쟁과 중앙아시아를 형성한 정치적 움직임과 같은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국과 소련과 같은 대제국의 종말에 대한 그의 예언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았지만 동시에 의구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지식을 품고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국과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분단,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들, 그리고 마침내 번영과 강인함으로 통일을 이루는 한민족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메시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는 큰 고난을 겪지만 미래를 밝히는 빛과 같은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그드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존재가 5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한국의 운명이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이 5번째 관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말 속에서 자주 등장한 용과 뱀의 상징은 음력으로 용의 해와 뱀의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며 2025년 뱀의 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도전과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보그드칸의 예언이 여전히 시간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가 묘사한 지도자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한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운명 지어진 인물로 여겨집니다. 보그드칸의 삶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의 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시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사이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들 속에서 성장한 그는 시간과 우주의 주기를 꿰뚫는 예리한 통찰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각 시대가 불가피한 도전을 가져오며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미리 정해진 강의 흐름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했을 때 그는 존경받는 동시에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질을 의심하며 그의 영향력이 신앙의 범위를 넘어 세속 권력을 위협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이 정치적 한계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 자체가 예언이었고 그가 발언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미래를 새기는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예언은 실제로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국의 몰락과 몽골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세력의 출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몽골 민족이 굴복과 자유를 위한 투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시계처럼 틀림없이 운명은 그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보그드칸이 가장 신중히 간직했던 것은
한국에 대한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 나라에서 등장할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도자는 큰 시련을 겪은 후 새로운 시대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비전에 따르면 한국은 분열과 고통의 시기를 맞이하겠지만 그 시기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폭풍은 더 큰 재탄생을 위한 관문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수년간 그를 모셨던 승려들은 보그드칸이 마지막 날들에 자주 한 상징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5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도 불가능한 수수께끼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며 학자들은 점차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고대부터 변혁, 재생,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음력 달력에 따르면 2025년은 뱀의 해로 깊은 변화의 주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5개의 관문은 무엇일까요? 일부는 역사적 과정의 단계라고 해석하고 다른 이들은 천문학적 사건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그드칸의 예언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말 이상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20세기 내내 한국은 그가 예언했던 사건들을 정확히 겪어왔습니다. 외세의 점령에서부터 민족을 둘러 나눈 전쟁까지 모든 일이 마치 이미 쓰인 각본을 따르듯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이 다가오면서 세계의 시선은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때 몽골이 자신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한국도 곧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징조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주기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어느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이 상징적인 말, 뱀이 5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 위대한 변화의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이 문구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보그드칸의 곁에 있던 승려들과 제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그의 예언이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하면서 이 말에 담긴 메시지의 중요성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아시아의 영적 전통에서 뱀은 변혁, 감추어진 지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음력 달력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상징은 또 다른 해석에 층위를 더하게 됩니다. 2025년은 뱀의 해로 오래된 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무언가가 등장하는 깊은 재생의 주기를 나타냅니다. 이 단순한 세부사항은 학자들이 예언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뱀이 변화를 상징한다면 5개의 관문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자들이 한국 역사를 돌아보며 그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서의 점령부터 한국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한 내적 갈등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겪은 5번의 중요한 전환점을 통해 그 해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20세기 초 주권을 잃은 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과 함께 찾아온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세계 강국으로서의 각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정치적 불안정과 내부의 도전으로 인한 사회의 심화된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5번째, 마지막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보그드칸의 예언에 따르면 이 관문은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뱀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보그드칸이 말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마침내 나타날 것입니다. 몽골의 기록에 따르면 이 인물은 극한의 시련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시험받고 불신당하며 박해와 굴욕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끝에 그는 무너지지 않는 기둥처럼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운명으로 이끄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평범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기존의 기준으로 형성된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떠오르고 고통 속에서 변모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무엇인가에 의해 인도되는 인물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오랜 세월 동안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이
보그득 한이 100년 전에 묘사했던 패턴과 유사하게 흘러가면서 이 예언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지도자들 사이에 커져가는 불신,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예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심이나 우연의 여지는 없습니다. 5번째 관문이 우리 앞에 있고 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순한 모호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름이자 시간에 의해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보그득한은 단지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다가올 일들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뱀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징조는 우리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5번째 관문이 곧 열릴 것이며 그 너머에는 소수만이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 기록에서 그는 대혼란의 시기를 묘사했습니다. 한국의 불안정이 퍼지고 불확실성이 가장 강력한 자들마저 집어삼킬 것이라 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피난처는 없으며 국가의 구조 자체가 격변에 휩싸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금빛 궁전이나 귀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갈등의 잿더미 속에서 희생과 저항으로 단련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의 말은 끊임없이 도전받을 것입니다. 분열되고 길을 잃은 사회는 그를 자신들의 잃어버린 조각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공격받고 배신당하며 조롱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그가 겪는 모든 시련, 모든 상처, 모든 상실은 그의 변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침내 파괴의 먼지가 가라앉을 때 그는 서 있을 것입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새로운 시선으로 그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를 공격했던 이들은 너무 늦게야 그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 운명지어진 존재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한국은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분단의 시대는 끝나고 과거의 폐허에서 새로운 무엇인가가 떠오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이 예언을 분석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반박하려 했고 일부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사실만큼은 변함없습니다. 5번째 관문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와 미래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한국을 뒤흔들고 불안정의 기운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징조들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보그득 한이 언급한 그 지도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그림자 속에서 싸우며 자신의 마지막 시련을 견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은 멈출 수 없습니다. 역사는 정해진 길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100년도 더 전에 예언된 일이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바람 속의 속삭임으로만 들리던 것이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포효가 되었습니다. 5번째 관문이 통과는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순환의 고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인간의 힘은 없습니다. 뱀이 그 길을 완전히 마쳤을 때 한국의 운명은 새롭게 정의될 것입니다. 마지막 장애물들이 무너지고 생존할 준비가 된 것들만이 남을 것입니다. 보그득 한이 말했던 지도자는 이제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즉시 그를 알아볼 것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역사가 그의 존재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떤 동맹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시간과 맞서 싸우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왜곡되고 그의 의도는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예언의 일부입니다. 진정한 부름은 쉽게 받아들여지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과 인내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운명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도록 단련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징조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세계는 한국을 주시할 것이며 그 나라를 새로운 주기로 이끄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바라볼 것입니다.
혼란이 뉴스 헤드라인을 가득 채우고 전문가들은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변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 전환의 시기입니다. 보그드 칸의 예언은 세대를 넘어, 몽골의 경계를 넘어, 시간의 제약을 넘어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흥망성쇠를 지배하는 영원한 순환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이제 징조들이 맞물리고 사건들이 모습을 드러내며 기대했던 순간이 도래했음은 분명합니다. 이 순간은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딜레마가 따라옵니다. 변화를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여정의 필연적인 일부로 받아들일 것인가? 바로 이곳에서 예언의 본질이 가장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5번째 관문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개인과 각 국가가 다음 단계로 진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순환을 나타냅니다. 보그드 칸이 언급한 지도자, 상상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은 후 등장할 그 인물은 곧바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등장은 나팔 소리나 환호로 시작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기존 구조를 도전하고 불편함을 주는 동시에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의심의 순간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힘을 드러낼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위대한 변화가 저항 없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을 가르칩니다. 재탄생의 길은 항상 위기와 희생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우 단순히 한 나라의 운명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치는 지리적, 문화적, 영적 측면에서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더 큰 힘들의 교차점이 됩니다. 5번째 관문은 최종 시험입니다. 이는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이는 집단적인 성찰의 순간이며 모든 결정과 선택이 중요해지는 시간입니다. 각 선택은 예언이 그린 운명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문이 그렇듯 이 관문 역시 희생을 요구합니다. 더 큰 것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뒤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5번째 관문이 통과가 완료되면 그 이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이나 경제적 진보를 넘어서 한 민족의 정신이 깊이 재탄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주기가 열리며 과거의 상처들이 서서히 치유되고 넘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분열은 이제 연결의 다리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보그드 칸이 예언 속에서 언급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보여줄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정은 5번째 관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강이 바다에 도달했다고 멈추지 않듯 역사의 흐름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분명한 방향과 새로운 목적을 가진 채로 흘러갑니다. 6번째 관문, 그것은 많은 이들에게 보이지 않는 관문일지 모르지만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관문은 더 이상 갈등이나 시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남길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6번째 관문은 오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된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보그드 칸은 말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설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예언한 위대한 지도자는 단순히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하는 존재로 고통을 힘으로 바꾸고 역경을 위대함으로 이어가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관문을 건넌 뱀은 변혁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진정한 변화가 고통 없이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일시적이며 올바른 선택의 영향은 세대를 넘어 지속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택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목하고 있으며 시간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그드 칸의 예언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운명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운명은 맞서고 받아들이며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장 큰 도전과 동시에 가장 큰 기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보그드칸이 예언했던 대로 이 순간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이 여정의 끝에서 언제 또는 어떻게 예언이 실현될지 묻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움직였고 관문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는 아직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를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민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두의 정신을 품고 있는 존재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보그드칸이 100년도 넘게 전에 예견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관문이 통과가 완료되면 한국의 빛은 단지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그드칸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그의 예언 속에서 언급된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목격하려는 순간에 서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여 또 다른 놀라운 예언의 세계를 발견해 보세요. 시간의 비밀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